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3권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르트르입니다. 이 실존주의자의 대표 철학자죠. 사르트르는 이런 말 했죠. 실존은 본질에 앞섰다. 실존과 본질. 본질은 뭔가 하면 본래의 질이죠. 본래의 질은 어때요? 타고나기를 본래의 질이 있다는 거죠. 실존은 어때요? 본질하고는 다르죠. 실제 지금 존재하는 나의 삶, 지금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실존은 만들어가는 삶이 되고 본질은 원래 정해진 삶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 존재다. 그렇죠. 이 실존이란 것을 영어로 보면은 뜻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실존은 영어로 보면 existence죠. existence 그러면은 뜻이 밖으로란 뜻이죠. out of, 밖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여기 있는데 나와 다른 나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다른 나를 탄생시키죠. 그래서 내가 다른 나를 계속 발명하는, 나를 발명하는 삶. 그게 실존이죠. 그래서 이 본질주의와 어떤 실존주의가 이렇게 나눠지죠. 이전의 서양 철학은 어때요? 본질주의였죠. 그리스는 이데아가 있었고 중세는 신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이데아를 향해 가야 되고 본질을 향한 삶, 신을 향한 삶 이런 게 이제 좋은 삶이죠. 근데 사르트르에 와서 어때요? 이제 그런 본질은 없다. 인간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 그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그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꿈, 랭스턴 휴저. 꿈을 꽉 붙들어 꿈이 사라지면 산다는 게 날개 부러진 새와 같아. 날 수가 없거든. 꿈을 꽉 붙들어 꿈이 사라지면 산다는 게 눈으로 꽁꽁 얼어붙은 메마른 들판 같거든. 예, 좋죠. 인간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꿈이 없으면은 이 삶이 메마른 들판 같고 날개 부러진 새와 같다는 거죠. 왜 인간은 꿈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꿈은 어때요? 미리 그 앞을 보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미리 상상을 해요. 식당을 상상하거나 음식을 상상하거나 이렇게 미리 보는 게 이제 꿈이죠. 이런 꿈을 가진 인간이 어때요? 이게 호모사피엔스예요. 호모사피엔스 그러면은 생각하는 동물이 그런데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걸 봐요. 배가 고픈데 배가 보이지 않는 식당을 봐요.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진 게 호모사피엔스예요. 이걸 후의 능력, 그 유발 하레리가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인간은 허구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세계화란 말 쓰잖아요. 근데 세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역하는데 달러는 사실 어때요? 허구죠. 그 달러라는 돈을 아무리 봐도 그 안에 그만한 가치는 없어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란 건 허구를 믿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민족을 만들어내고 국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많이 뭉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세상을 바꿔가요. 이런 능력이 인간의 특징이죠.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갖는 특징이에요. 이런 능력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르트르는 그런 얘기하죠. 자유를 선고받았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살게 돼 있지만은 자유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그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생각을 하니까 그 자신을 또 생각해요. 그게 대자적 존재죠. 그러니까 이 사물들은 적자 존재 그래요. 적자. 그냥 있는 존재죠. 그대로 그냥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요. 대자. 나를 향한 의식이 있어요. 대자 의식이죠. 내가 나를 보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세상을 봐요. 나를 보니까 또 세상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반성적 사유를 하게 돼요. 성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계속 꿈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꿈을 갖지 않으면은 인간은 어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우리가 꿈 없이 살면은 세상은 자꾸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냥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그에 맞게 살아야 되고, 대인관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새로운 삶을 계속 구성해 가야 되는 존재예요. 창조하고, 발명하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르트르는 무란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실존주의, 실존적 존재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런 말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B는 벌써 태어나는 거예요. D는 돼서 죽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거와 죽은 것 사이에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선택해야 되죠. 참 무섭죠. 이 선택하는 게 되게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 프롬이 쓴 책 제목이죠. 자유가 무서워서 도피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속받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죠. 민주주의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된다는 거는 내 삶을 선택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복종하게 돼요. 강자한테. 이래서 파시즘이 일어나고 전체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이제 파괴될 수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힘겹게 우리가 밀고 가야 되는 존재죠. 요즘 탄핵 정국에서 민주주의가 지금 크게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 있죠.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나가느냐, 아니면 한순간 퇴보할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선택하는 게 몸에 배야 되죠. 더 나은 꿈을 항상 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거는 습관을 바꾸는 거라 봐요. 그래서 학습이란 말이 참 좋아요. 동네에서 학습을 배우고 익히는 거. 이 익힌다는 게 몸에 이제 익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 습자를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하얀 날개, 아주 깃털, 아주 여린 깃털을 글자이죠. 그래서 그런 깃털을 계속 움직여서 고를 나이에. 그래서 어떤 날 수 있는 힘. 계속 익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제 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선택하고, 그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번에 복종하는 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말로는 민주주의 그러는데 우리가 몸에 배인 거는 가부장적인 게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어때요? 이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죠. 아무리 작은 것도 밥 한 모도 선택하고 길 갈 때도 선택하고 항상 선택하는 삶이 몸에 배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깨어있는 심이죠. 깨심이 많아질 때 이제 민주주의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존적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이제 절망에 빠질 수 있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인생의 의미는 뭐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참 영혼을 잠식한단 말이잖아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그래서 불안해지면은 사람이 어때요? 오히려 퇴보해요. 그냥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잠식당해요. 그래서 동물처럼 될 수 있죠. 불안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이제 절망하고, 또 절망은 어때요? 키르케고르가 했죠. 죽음의 이런 병이라고. 그냥 절망하면 또 죽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까미가 한 말을 우리 생각해 보죠. 까미도 실존주의자죠. 이런 말 했어요.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삶에 대한 절망. 그 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선택하는 삶을 살면 불안해져요. 이 불안해질 때 어때요? 차라리 명령 듣고 사는 게 편하죠. 그죠? 노예가 얼마나 더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인의 삶 거지만 실제 노예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불안해지고 절망에 빠져요. 그럴 때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바쁘게 살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의지하지 않고 꼿꼿이 무소의 뿔처럼 이제 가야 되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고 다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말이 좋아요. 까미처럼. 삶에 대한 절망이
바로 삶에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절망 없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을 해야 된다 봐요. 절망을 한다는 건 어때요? 저는 우리 동양시로 표현하면 사적세라 봐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 죽자. 나 죽자.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 살 수 있죠. 이게 저는 기독교시로 하면 부활이라 봐요. 다 맡기는 거, 나를. 다 내려놓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인간은 어때요? 다 내려놓으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지만 인간은 어때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은 이제 타고난 본성이라고 보면 돼요. 본성.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성, 로고스.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이런 거는 우리 안에 이제 타고난 마음인데, 이 타고난 마음은 천지 자연과 연결돼서 우주 하나의 마음이죠. 어떤 신성, 신과 연결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한다는 건 에고가 절망하죠. 나라는 의식, 자의식이죠. 나는 절망해요. 그러면 내가 절망하면 나는 사라져버리죠. 다 포기해버리면 그죠. 나는 죽자.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내 영혼은 천지자연과 하나 연결돼서 사랑을 알아요. 동양시로 말하면 인의예지가 있고 서양시로 말하면 진선미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 모른다. 그게 나를 포기해버리죠. 나는 몰라 저거를. 그게 몰라라고 하면 어때요? 에고는 모르지만 내 안에 로고스가 깨어나죠.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되죠. 그래서 나 몰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모든 걸 맡겨.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적극적으로 불안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계속 받아들이는 연습이 이제 몸에 배야 되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런 얘기했죠. 소인배는 평생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편하게 살다가 이제 편건 자꾸 추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비로소 힘들고, 군자는 어때요? 평생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평생 선택하는 삶이 힘들지만 어때요? 힘들지만 어때요? 힘든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또 기쁨이 와요. 이건 우리가 경험줄 알죠? 힘들게 등산하면 금방 기쁨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 살아가는 마음 자세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편한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게 오면 계속 받아들이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안녕하고 받아들이고 밀고 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커요. 그래서 극한의 고통, 극한의 기쁨까지 갈 수 있죠. 이게 락강이 얘기하는 주의상스라 보면 되죠. 이게 불교로 말하면 법열이죠. 막 극한의 법열은 쾌락하고는 달라요. 고통 없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 죽음의 고통, 모든 걸 푸는 이게 이제 법열이잖아요. 이게 주의상스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절망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래요. 인생 뭐 있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쾌락으로 가거든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서 맛있는 걸 먹고 마약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어떤 종교에 취한다든가 어떤 사상에도 취하고 뭐 자꾸 취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취해서 사는 삶이 취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취한 데서 그쳐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쾌락에 젖어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 뜬구름 같아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강태. 춥지만 우리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색칠하기. 한참을 돌아오는 길에는 채소 파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참 재밌죠. 그죠? 막 추워요. 절망스러워요. 몸이. 그런데 내려오다가 길가에 자판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저는 이 자판하는 아줌마 이런 보면은 자판하는 아줌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엄마가 항상 자판하셨거든요. 어릴 때 시장 입구에서 길에서. 그럼 찾아가면 엄마가 우동 사주셨어요. 가장 그때 고급 음식이죠. 우동 사먹은 기억이 항상 이렇게 나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가난하고 절망스러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채소 파는 아줌마한테는 희망 한 달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을까요? 답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왜 그런가 하면요. 시를 갖고 생각해 보죠. 최영철 시예요. 하루 최영철.
하루를 살다 갈 뿐인 날파리가 불빛 주위를 맹렬히 춤춘다. 하루만의 생은 절망하려 해도 절망할 시간이 없다. 참시 좋죠. 하루살이는 절망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재 시인이 이제 묘사를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래요. 어릴 적에 저는 집이 워낙 가난해서 항상 가난했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하루하루 버텨내요. 오늘은 오늘 걱정, 내일은 내일 걱정 하시면서 이제 버텨내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온몸으로 밀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부자들이 자살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서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에 빠지는 삶이 무섭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은 공부를 온몸으로 하는 공부는 살아있는데 몸으로 익혀가야 되는데 머리로 주로 공부하잖아요. 우리 학교 교육은 지식 위주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관념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삶을 내 몸을 밀고 가는 지혜가 아니라 머리로 익히는 지혜예요. 머리가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엄청 알아요. 뭐 실존주의 모르는 게 없어요, 다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몸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자체를 온몸을 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투인 수단 철학자가 뭐 있어요. 이분이 제자들한테 철학 공부하지 말라 그랬대잖아요. 떠나라. 저는 그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라면은 시골에 제가 고향이 경상도 상주거든요. 따라서 제가 중학생이라면은 농고를 가가지고 농사기술 배워서 농사로 살았을 거예요. 온몸으로 농사 지으면 살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공부하러 이제 필요하면 다니면서 공부하면 되죠. 이렇게 살았으면 더 풍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 짓는 안 돼. 다 떠나버리죠, 고향을. 그래서 떠나서 다 이렇게 살아요. 살면 머리가 이제 비례해져서 관념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수영 씨이 그런 얘기했죠. 온몸으로 밀고 가라. 온몸으로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정말 실존적 삶이 돼요. 머리로 살면 실존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변명, 그렇게 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온몸을 밀고 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삶이 풍부하고 풍요롭다는 삶이다. 생각만 비대해지는 삶이 참 무섭죠.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